홍시 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시퍼렇게 있으면서 떫은 시절이 있었다. 이제 도덕적 감정도 나이가 이제 60, 70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까칠한 게 이제 이렇게 사회화되면서 타협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홍시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유전 몸속에는 그 500년의 선비들이 논쟁을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 감정 이런 것들은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어떤 경우도 그게 99% 맞다 이래도 오버해가 강조해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덕성이란 건 뭘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출판에서 그런 그 흔히 말하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올바른가, 흔히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거의 뭐 100만 부나 이렇게 팔렸잖아요. 굉장히 그쪽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근데 뭐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주로 안 만나고 무슨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가치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죠. 직업적으로. 그런 삶의 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고, 이제 도덕성의 기원, 선악의 기원. 이건 이제 뭐, 중국에서도 성선설, 성악설부터 해갖고 동생 할 것 없이 이런 도구만은 오랫동안 인간들이 갖고 왔죠.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인간들의 사고가 지난 한 3,000년 동안 특히 종교적 도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면서 어떤 룰이라든지 규율 같은 것들이 어떤 집단을 살면서 부각이 되니까요. 상당히 중요해졌죠. 좋은 점은 사회가 평화스러워지는 거고, 자, 그럴수록. 조금 좀 다른 측면은, 도덕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스러움이 조금 관련돼 있죠. 직접 상관되죠. 그래서 이 문제라기보다 이 상황을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진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동물이었잖아요. 명확하게. 저 오늘 어젠가 잠깐 무슨 기사를 보니까 홍시요. 그래도 떫은 시절이 있었도다. 이거 이제 일본의 하얗고 비슷한 거 짧은 단가시인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홍시가 요즘 맛있잖아요. 근데 홍시 보고 하는 말이 그래도 시퍼렇게 있으면서 떫은 시절이 있었다. 도덕적 감정도 나이가 이제 60, 70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까칠한 게 이제 이렇게 사회화되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홍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감이 떫은 맛이 없고 홍시가 되는 그걸 원한다면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도덕적 감정 이런 것들은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상식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같으면 굳이 도덕적 감정을 신념처럼 강조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우리 사회가 도덕적 감정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다면 그거는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는. 그건 확실했죠. 우리 여러 가지 문화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민감해진 거죠. 그런데 가장 이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질서되고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쪽에 별다른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죠. PC주의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논평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참 묘하잖아요. 언론에서 다들 완전 예측 아주 박빙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하고 그 동률로 이렇게 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의 이 정도로는 모든 사람이 작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판단은 현실감하고 매스미디어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리얼 실제에서 일어나는 게 다른 그 단면을 본 거예요. 여기서 맞다 틀렸다 그걸 갖다 대면 그것도 넌센스로 봐야잖아. 일어난 현상이니까네.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렸다 어떤 가치를 너무 결부를 시켰을 때 그냥 합리적 상식선에서 그래서 이 생물학을 해보면 특히 세포의 여러 가지 노화 이런 걸 공부 좀 해보면 아주 리얼하게 와닿아요. 그 노화의 9가지 홀마크를 해갖고 최근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합의가 된 9가지 노화의 증후군이 있어요. 그 중에 한 4번째가 5번째 이런 게 있어요. The loss of
프로테오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프로테오라는 게 단백질이란 말하고, 스타시스라는 건 항상성인데, 다시 말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네이트하고 분해되는 네이트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급히 만들다 보면 그 불량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내 단백질 불량품이 30% 이상이라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내 불량품을 빨리 제거하는 프로테아즘이라는 그 단백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쪽 분야에,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인데, 이걸 사회학이나 이런 데 적용해보면, 어떤 경우도 그게 99% 맞다 이래도 오버해가 강조해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 컨트라스트를, 그 차이를 우리 브레인은 굉장히 빨리 캐치해요. 그 차이에 민감하거든. 그러면 브레인을 적게 쓰고 이상을 파악하려면 차이가 명확해지면 그걸 대비라 그래요. 그래서 색깔의 대비가 있고, 색깔의 대비는 여자들이 이제 옷을 너무 대비되는 색깔, 빨간 옷을 입고 밑에는 파란 옷을 입으면 그걸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하면 산뜻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 옷의 색깔을 소화를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촌스럽다고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미학에 있어서. 그리고 색깔의 컨트라스트는 그렇게 확 드러나요. 심지어 그 거미도 그걸 곤충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생명 시스템에서는, 생물 시스템은 아주 일반적이고 다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좀 더 미묘한 컨트라스트는 의미의 컨트라스트예요. 의미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다르고 아다르다 하잖아요. 어다르고 아다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말의 의미의 그 미묘한 차이도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면으로 대놓고 욕하면 크게 안 남는데 살짝 비꼬았을 때 더 오래 휴증이 남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그만큼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올바름에 대한 거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민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뭐 조선시대까지 갈 거 없죠. 조선시대 여러 가지 당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 이게 성리학의 도구말을 과도하게 적용해보다 보니까 맞다 틀렸다, 의미의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500년을 통과한,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그 500년의 선비들이 논쟁을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성리학이 굉장히 팽배할 때는 역사적 이런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역사책들이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조선시대는 그 성리학의 도구마, 성리학의 옳고 그름, 그건 완전 옳고 그름이잖아요. 당파 이런 옳고 그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대의 명분에 관한 거. 이런 걸 너무 집착해버리고 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질이라든지 인문,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어나는, 사실 역사가 소소한 것도 아닌데 역사조차도 이 절대적인 이런 대의 명분에서는 순서가 밀린다는 거예요. 결론. 그럴 경우 이제 실용을 놓쳤다 그러죠. 자, 그 정도로 색깔의 컨트라스트는 금방 감 잡는데 그보다 더 미묘한 거는 의미의 컨트라스트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선악이라든지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돼요. 상황이 이제 터프할 때 우리가 압제에 시달린다든지 굉장히 그 위기 때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선악의 이런 명확한 컨트라스트가 강한 신념을 동반한 행동을 만들어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시대라는 건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잉 적응 문제가 항상 많아요. 과잉 적응. 과잉 적응 문제라는 거는 한쪽에 그 어떤 의견이나 느낌이 아주 적합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그 유행하고 그 문화적 사조하고 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벤핏을 본 거예요. 근데 이득 맥시멈 점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그걸 고수하는 경우, 그걸 시대 착오적이라 그러죠. 예, 박문호입니다. 공익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과학문화운동 하기 전에 독서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 백북서란 독서단체의 공동운영위원장을 3년 정도 하고, 대전에서 만든 독서클럽이고, 아직도 그 독서 모임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모임이었어요. 백북서라는 독서운동이 대전에서 시작했는데, 한남대 교수 두 분이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어갖고, 제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후에 가입을 하고, 그때 연구원으로 있었고, 박사학위 끝나고 돌아왔고, 그 독서운동에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공동운영자 해주면서 제가 열심히 또 해갖고 서울에도 만들었어요. 부산에도 만들고 인천에도
벽북서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뛰어갖고. 그래서 독서운동 하면서 그 시인들도 많은 초청하고 해서 그 모임이 거의 한 3,000명 규모로 늘어났어요. 그때, 최재성 교수님도 초청하고 많은 사람을 제가 대전을 초청했어요. 마이 올 때는 우리 회원들이 300명이 모여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독립해서 이제 과학문화운동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출발은, 이 문화운동의 출발은 독서운동입니다. 지금도 독서운동 가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1년에 책 한 권도 앓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항상 의견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아이슬란드를 EBS 방송을 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이슬란드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경사죠. 참 대단한 일이고. 근데 아이슬란드는 노벨 문학상이 아마 거의 한 100년 전에 나왔어요, 벌써. 1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노벨 문학. 인구가 얼마 전에 3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면적만 한데, 쪼매는 나라예요. 근데 남한 면적도 안 되는 곳에서 30만 명 되는 인구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책을 쓰면 그 나라의 사람의 10%가 저자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서점에 가서도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출판 업계는 책을 많이 안 사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해요. 진짜 이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북서, 책 많이 내죠. 출판사 규모 큽니다. 직원이 13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몇 번째 가는 출판사죠. 그래서 이쪽엔 또 과학책 전담하는 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브레인. 제가 관심 있는 브레인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 내가 어떻게 평가하죠? 5년에 한 번 나올까만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갖고 또 유튜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인간 진화에 대해서, 그 다음 많이 다루지 않아요. 요 분야는. 선악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 예일대 교수가 아주 상세하게 썼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조금 홍보해주고 싶다는 저는 좋은 출판사는 모든 출판사가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그 독자들이 박수를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번역 참 해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독서 운동가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책 읽는 이 운동. 그래서 이 21일 북서, 선악의 기원, 이 책을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해줘도 괜찮아요. 좋아요. 책을 안 읽어서 한 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항상 우리 영어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가유불급이란 말을 써요. 너무 가하면 안 좋다는데 요게 딱 피해가는 수백 가지 경우 중에 99%는 가하면 안 좋아요. 근데 과해도 괜찮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허용된 게 인류 역사에서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딴지 안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기분도 좋고 편해요. 자, 우리도 한 번 더 이 책 봅시다. 좋습니다.